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86강 인성 시리즈 네 번째이자 인성 시리즈 마지막인데요. 지금 현재 시리즈물을 하고 있죠. 지지 회합에 따른 채용의 변화. 그러니까 모습은 똑같은데 용도가 변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집 진돗개가 그동안 애완견으로 썼는데 용도가 변해서 헛간 지키는 용이나 뭐 쥐레를 탐지하거나 뭐 마약을 탐지하는 용도로 뭐 변했다 뭐 이런 거죠. 보통은 남자들은 결혼하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그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랑스러운 애인이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죠. 엄마로 변하기도 하고 자식으로 변하기도 하고 친구로 변하기도 하고 왼수로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다. 눈, 코, 입 모습은 그대로인데 용도가 변하죠. 다른 용도로.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인성이 관성으로 변할 때라는 뜻은 인성이 관성과 만나서 관성 주도로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인성이 관성 만나서 관성을 주도로 움직였다? 인성이 공부 자격, 학문, 지원, 뭐 도움, 뭐 인기, 이름 뭐 이런 거라고 치면 뭐 인허가권도 되고 인성이 관성으로 변했다? 그럼 그 사람은 공부하면은 공부한 게 뭘로 변해? 관성으로 변하네? 그 사람 공부하면 관성으로 변해? 그러면은 공부해서 조직을 만들거나 공부해서 권력을 잡거나 공부해서 내 윗사람을 도와주거나 내 관성은 주군도 되죠. 주군. 관성이라는 거는 사회, 조직, 공동체, 명예, 지위, 간판 뭐 이런 계급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니까 내가 공부해서 조직 잘 되게 해주겠다 뭐 이런 형태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인성이 다 뭘로, 인성이 돈으로 변하면 공부하면 돈 벌고, 인성이 식신으로 보면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게 되고, 인성이 비겁으로 변하면 공부해서 남 주고, 좋네. 제가 그래요, 제가. 해인합 목.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야. 나는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 배워서 다른 사람 가르쳐 줘야지. 이러면서. 책 읽는 이유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 얼른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사람들한테 얼른 이거 알려줘야지. 그래서 전 책을 읽어도 제 블로그에다가 요약해가지고 이 책의 주요 내용 해가지고 막 장문으로 쓰잖아. 같이 보자. 나만 볼 수 없는 좋은 내용들 같이 나누자. 내가 가진 지식 다 나누자. 뭐 선생님 하기 좋죠? 인성이 관성으로 변하면 뭐 해야 돼? 공부하면 뭐가 돼? 공부하면 남자가 생겨. 공부하면 직장이 생겨. 공부하면 권력이 생겨. 공부하면 명예가 생겨. 공부하면 간판이 생겨. 나한테 들어온 도움을 관성으로 유도시킬 수 있어. 누군가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 그 도움을 관성, 나의 어떤 명예, 지위, 조직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거죠. 인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성질 자체가 수용이에요. 수용. 뭔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다라는 거죠. 인성 옆에 재성 붙어 있으면 재성을 수용하다. 돈에 대해서 알다. 돈의 원리를 파악하다. 돈을 이해하다. 뭐 이런 거. 인성 옆에 비겁 붙어 있으면 사람을 받아들이다, 사람을 이해하다, 사람을 수용하다 되는 거죠. 인성 옆에 관성이 붙어 있으면 관을 이해하다, 관을 받아들이다, 관을 수용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관성, 인성 붙어 있으면 이게 뭐야?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 같은 게 되는 거죠. 우리 집의 남편이 진상이다. 식신제살은 어떻게 할까? 너 죽고 나 죽냐? 할 수 있죠. 내가 저놈을 해결해버리겠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제 문화와 풍습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만약에 인성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다면은, 참자. 이해하자. 제가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하자. 그런 거죠. 만약에 어느 마을에 산의 맛은 뭐 늑대, 승냥이, 호랑이가 막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빠지게 하고 있으면 식신제살들은 바로 총 들고 가서 제거해버리자. 같은 거고, 이제 인성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저 동물들이 민가에 내려오는 것이다. 자연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구역으로 만들어서 보호를 해주고 왜 승냥이가 자꾸 인간을 공격하는지 습성을 한번 연구해보고 호랑이가 왜 자꾸 민가에 내려오는지 습성을 한번 연구를 해서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이거 되게 세련되네. 이거 되게 세련되죠? 남편이 왜 술 먹고 나한테 개진상을 부리 일단 몇 대 싸다기 때리면 알아. 뭐 이게 식상적 해결이고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럴까. 쉬는 날 잠이라도 푹 자게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가 관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래서 남자들이 사주 보러 가면 여자 사주 들고 가서 어떻게 이 여자랑 결혼할까요? 그러면 사주 보는 사람들이 여자 사주가 식상이 관성을 받나, 인성이 관성을 받나. 그래서 인성이 관성을 보면 당신을 이해해 줄 사람이다 라는 거고, 식상이 관성을 보고 있으면 당신을 제거할 여자다, 당신을 해결할 사람이다, 당신 나의 나쁜 버릇 여자가 해결해 줄 거야 되는 거고, 당신의 나쁜 버릇 여자가 이해해 줄 거야 뭐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영격에 따라서, 영혼의 품격, 영혼의 격에 따라서 좀 세련된 방법을 쓰느냐, 좀 세련되지 않은 좀 무식한 방법이나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을 쓰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주만 보고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자고요. 자, 인성이 관성으로 변할 때입니다. 자,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간을 생하는 인성이 관성으로 변하면 이 인성을 중요하게 쓰는 사주에서는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인성이 변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살인상생 같은 거,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으로 관의 혜택을 잘 받고 있는데 인성이 관성으로 변한다? 인성은 뭔가 혜택 받고 있었는데 관으로 변하게 되면은 나한테 스트레스적 요인으로 무거운 책임으로, 가령 뭐 아버지가 뭐 그런 거 있죠. 역사적인 인물들 여자들 보면 뭐 남편이 무슨 왕자, 뭐 남편이 군주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동안은 남편이 다 나라 일을 보고 우리 마을을 다스렸는데 내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 마을을 다스려야 돼. 이게 관성 인성이 합쳐 있었는데 인성이 관성화돼 버리는 형태 같은 거잖아. 나는 그냥 관성의 혜택을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관성이 돼 버린 거야. 그렇죠? 마치 내가 무언가를 연구했는데 그 연구하는 것을 돼버린 거죠. 내가 어떤 관을 연구했는데 그 관을 공부했는데 그 관이 나한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관성이성 붙어 있으면은 관성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유리하죠. 공부했더니 내가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랬더니 내가 법조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권력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내가 권력가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권력가의 혜택을 받고 살려고 했는데 권력가가 시키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관성이라는 건 주군이죠. 주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 나를 평가하는 존재, 이게 관성이라고요. 어떤 사회 제도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모시는 상사나 윗사람일 수도 있고 옛날 중세시대 같았으면 말 그대로 마일로드죠. 마일로드. 내 주군. 주군.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 관성을 남편으로 보는 이유가 옛날식 사고방식이 남편을 주군으로 모셔라 라는, 요즘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 거죠. 근데 관성의 혜택을 받다가 그 인성이 관이 돼버린 거야. 그럼 원래 남편이 하던 일이 내 일 된다. 뭐 이런 형태로도 지금 변할 수가 있고, 내가 관을 공부했는데 내가 그 책임을 갖게 되다. 이런 형태입니다. 자, 가로 열고 내용을 보죠. 관인상생을 하던 인성이 관성으로 동화되어 관인상생의 효율이 떨어진다. 극신약하며 인성이 평관의 극을 소통하는 사주였을 때는 인성이 관성에 동조된다. 자, 샘플들을 한번, 이게 이제 순화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순화시키는 거죠. 좀 재밌으라고 제가 과장도 좀 했습니다. 과장. 공부와 자격이 권력과 명예로 바뀐다. 그래서 제가 특이하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만 명의 데이터베이스, 저는 이제 명식의 일부 조건만 제 스마트폰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관련된 상담 사주와 그 외에 뭐 상담은 안 했어도 기타 수집한 사주들이 두루루 나와서 직업이 뭐고 결혼 여부 어떻게 돼 있는지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성, 인성이 합돼서 붙어 있는 사주들을 한번 제 데이터베이스로 쫙 보고 대충 직업이 뭔지 봤어. 그랬더니 대부분 공부에서 관 따는 형태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공부의 목적이 어떤 권력이나 조직 운영 같은 형태로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인성이 식상으로 변하면 공부에서 전문가 되겠다는 거고, 인성이 관성으로 변하면 공부해서 권력을 갖겠다, 어떤 조직을 이끌겠다, 뭐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공부와 자격이 권력과 명예로 바뀐다. 이 관을 중요시 여기고 관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유리한 거죠. 학문 공부하는 것이 비겁을 다스리는 권력이 된다. 이런 경우가 공부가 권력이 되죠.
그 사람의 영격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천박한 영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서울대다, 너 지잡대냐, 뭐 이런 식으로 발전될 수도 있겠죠. 나의 공부학문 자격을 권력으로 생각할 공산도 있죠. 좀 레벨이 높으면 뭐 내가 가진 인성을 관을 잘 다루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자, 권력이 된다. 인성이 권력이 된다인데 뭐 이렇게 보면 인성이 식상이 됐는데 이건 인성이 관성이 되니까 스승이 나를 통제하는 경우들도 되겠죠. 학교가 나를 통제, 인성이라는 나를 지원하고 도와주려는 조직이 나를 통제하기도 하고 내가 그 통제의 주체가 돼서 내가 통제하는 사람이 되기도, 통제받고 살다가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통제하게 되다. 통제받고 살다가 통제하게 되다. 이게 뭐예요? 군대잖아, 군대. 군대 2등병, 1등병으로 갈 때는 통제받고 사는데 몇 달 지나서 내가 상병 병장을 달게 되니까 이제 반대 입장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되죠. 이게 되게 짧은 주기에 벌어지는 게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죠. 서로 입장이 바뀌죠. 내가 당했던 입장인데 가해자 입장,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것, 군대 같은 곳. 1년 반에서 2년 만에 서로 입장이 딱 똑같아지는 거. 내가 당한 거 가해자 되다. 내가 지독하게 당했어. 나는 다시는 아래 것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래놓고 지가 윗사람 되면은 지가 그 짓 하고 있어. 10명 중에 7명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굴레를 답습하게 되고 10명 중에 2명이나 3명 정도가 그 굴레를 벗어나요. 그 굴레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 굴레가 다시 벌어지지 않은데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사회에서 입장 바꿔서 그런 굴레가 나타나. 내가 무슨 알바생으로 들어갔는데 뭐 윗사람의 갑질 뭐 이런 거에 시달려. 그러다가 내가 점장이 되고 나면은 내 아래 알바생들의 갑질. 그러니까 그 굴레를 벗어나야지 내가 성장을 하는 거야. 내가 당한 거를 내가 나도 당했으니까 니들도 당해봐.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자, 인성이 통제한다. 스승이 나를 통제한다. 학교가 나를 통제한다. 뭐 기숙사 학교, 스파르타 학원 이런 데 가면 차라리 괜찮겠죠. 자상하도 못 치니 점차 엄하고 무서워진다. 이 평관과 동조하면 더욱 그렇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인성이 관성을 만났다는데 이 관성이 편관이냐 정관이냐에 따라서 약간 노멀한 정관이냐 약간 특별한 편관이냐에 따라서 강도가 일간을 압박하는 강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남편이 해주는 거 없이 가오만 높인다. 처음엔 잘해주던 남자가 남편 되니 날 구속 통제하려고 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나에게 도움 주던 존재들이 차차 나를 구속 통제하려고 하고 엄해진다. 당연히 받던 것을 눈치 보며 통제받으며 받아야 한다. 이런 형태의 사주들은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사람 만났는데 시간 지나면 받을수록 이제 부담이 돼. 받을수록 부담이 돼. 이거 받으면 또 나한테 뭘 요구해. 도와준다고 해서 가보니 무서운 건 나쁜 거. 이건 아주 안 좋게 풀릴 때 얘기해요. 공짜 효도 관광 시켜준다고 해서 갔더니 물건을 강매 협박하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먹고 살게 해준다고 해서 갔더니 임신매개공 소굴이더라. 이런 경우가 이제 뭐 평관하고 인성. 평관이 나한테 잘해줘서 평관하고 사이좋게 지냈더니 인성은 사라지고 확 평관으로 변해버린 거죠. 이런 느낌들이. 생계비 대출해준다고 해서 신분증 주었더니 너한테 잘해줄게 했더니 갑자기 나한테 대포통장 만들어서 범죄에 사용하더라. 경찰에 걸리더라. 인성이라는 건 명의도 돼요. 결재권이라고 하죠. 근데 이름 빌려주는 것도 돼요. 내 명의 빌려주었더니 범죄에 사용했다. 인성이 관살에 동조했을 경우 그렇게 변한다. 인성을 자격을 빌려줬어. 나쁜 놈한테. 그랬더니 처음엔 막 이자도 잘 들어오고 막 뭐도 잘 들어와. 페이도 많이 줘. 근데 좀 있으면 인성은 사라지고 경찰이 날 잡으러 오더라. 뭐 또는 너 범죄단체에서 공작금 받았지? 너 범죄단체에서 시키는 거 너 다 해. 뭐 매수당하다.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주들은 좀 그런 점에서는 조심이 필요하죠. 샘플들을 볼까요? 경금, 신금 일주들에서 이런 형태들이 경금, 신금이 아무튼 이 4가지 종류의 다양한 진술충이라는 인성을 쓰다 보니까 아주 자유자재로 변해요. 보겠습니다. 자, 사회의 인성이 평관으로 합하게 되니까 오술 화국을 만들어서 인성이 점차 평관으로 변해가는데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은 인오술 화국을 가지고 있으면은 공부, 학문 자격이
관하고 연관되어 있는 형태니까 윗자리에 높은 국가사회적 권력에 동조하는 공부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묘술합으로 되어 있으면은 나는 국가사회에 동조하는 인성을 쓰고 이걸 묘술합으로 연결시켜서 그걸로 사업한다. 이게 뭐죠? 마피아를 봐주는 공부를 하고 마피아들을 도와주는 공부를 하고 그걸로 내 사업을 한다. 묘술합, 오술합으로 연계하는 형태들, 약간 이런 형태들도 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좀 사주를 확장시키면 내 부모가 마피아 연계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아니면 특수 조직에 일하는 부모가 나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 돼주고 있다. 뭐 이런 형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사회의 인성이 편관하고 연결돼 있다. 근데 간여지동인 나와 유술합으로 또 연결되고 있다. 근데 이게 오술화국으로 가게 되면은 이 술토가 어쩔 때는 나를 생해줬다가 어쩔 때는 이 편관과 동조해서 함께 움직이다. 또 나를 좀 이런 사주가 만약에 2차 대전 당시 프랑스 살고 있다. 아버지가 나치 독일에 협력하다가 가끔 나도 도와주고 다시 또 나치 독일에 협력하다가 나도 도와주다.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죠. 느낌이. 내가 하는 공부를 이 편관을 나쁜 놈으로 쓰지 말고 뭐 국가사회의 특별한 조직성으로 쓰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소방관 되려고 공부했다. 경찰관 되려고 공부했다. 판검사 되려고 공부했다. 이게 편관의 특수직과 연결된 자격을 갖추면 내가 당당히 내 발로 설 수 있다. 뭐 이런 형태의 석이 되니까 이게 관하고 연관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뭐 법조계 뭐 제일 좋죠. 그다음에 뭐 조직 운영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사주가 일단 직장 먼저 들어가고 직장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게 되다라는 순서로도 볼 수 있죠. 공부하고 직장 간 게 아니라 직장 가고 그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부를 하게 되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공부했더니 외국의 큰 회사나 국가의 특수기업, 뭐 특수조직, 편관적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였다.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죠. 아무튼 인성하고 관성이 붙어 있으면 관에 대한 공부, 관에 대한 연구,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관 계열들을 한번 볼까요? 정관. 이런 거 괜찮죠? 자격다하고 사회의 인성적 지원이 나의 관을 돕는 형태니까 이런 경우는 내 간판성을 높여주는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부했더니 그 공부한 거 이런 사주가 정치외교학과 같은 거 나오면은 한 자리 하겠죠. 무슨 정치사회 분석 연구소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 이뻐하고 도와주고 그러는데 내가 내 간판을 키워주는 형태로 이렇게 키워주고 보호해주는 형태로 게다가 또 이게 인묘지에서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화 기운을 인묘하고 있던 인성이 나한테 권력을 이양하다 같은 형태.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이게 뭐야? 술토.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나를 쇠지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나한테 권력까지도 쥐어주다. 스승이 나보고 책임자 맡으라고 한다. 나 부모가 나보고 무슨 조직을 맡으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이 오화가 잘 안 깨지기 때문에 운에서 해자축이 들어오더라도 운에서 해자축이 들어와서 이 오화를 깨려고 해도 내 간판, 내 명예성을 건드리려고 해도 이 술토가 다 막아주죠. 이런 게 뭐야? 윗선에 나 봐주는, 나 도와주는 형님 계시다. 요즘 뉴스 보면 그런 거 자주 나오잖아요. 뭐 대장동 막 이런 거 보면 아무 개가 나를 도와주고 있어. 아, 내가 어느 형님한테 작업 많이 해놨어. 아, 내가 다 50억씩 줘놨어. 걔네들이 법조인들이 다 도와줄 거야. 막 이런 내용들. 그래서 누가 도와줬냐 막 하고 있는, 그렇죠? 이게 나 도와주는 사람들 있다는 소리잖아 지금. 사회에 나 도와줘서 내 권력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 인목까지 들어와서 인호술 화구까지도 되면은 금상첨화죠. 뭐 이런 사주들. 사회의 정관에 내 재물과 내 인성으로 이런 경우는 사회의 어떤 정관 조직에 내가 생을 해주고 보호까지도 해주는 그런 형태를 다 가지고 있는 형태다. 이거는 중심이 사회 월지에 있는 형태고 이렇게 일지에 왕지가 있으면 이게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형태다. 아무튼 사주에 지지에 왕지 있는 사람들 왕지 있어요? 왕지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죠? 와, 왕지 있죠. 이 왕지 저도 지지에 왕지가 없어. 아, 뭐야 생지하고 어떻게 화기지밖에 없어. 어떻게 그 생지하고 화기지밖에 없으니까 대운에서 왕지 들어올 때 이제 아 내가 이 분야의 최고가 되겠구나. 지금 내가 가부대운에
지금 이노술 화곡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왕지를 좀 경험하고 있는. 왕지가 이제 빠지면 이제 또, 이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왕지가 있는 사람들은 가끔 대운이나 세운에서 어떤 운들이 들어와서 왕지를 중심으로 뭉칠 수가 있어요. 왕지를. 그러면 그게 뭐 관성이다 그러면 명예의 정점, 뭐 인성이다 그러면 이름의 학문의 정점, 뭐 식상이다 뭐 기술의 정점, 이런 식으로 중심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경호일주가 이거 방합으로 모였죠. 방합으로. 술토도 그렇지만 미토도 사오미 화국으로 이 관성을 이해하는 이 조직, 저 조직, 사회적 조직, 개인적 조직을 모두 습득한 사람. 그러면 이게 관성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사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인성이 관성을 보면은 이 화개지가 왕지를 보면 꼭 지원군과 본대라고 볼 수 있는, 본대와 군대식으로 표현하면 본대와 지원부대. 근데 둘이 합이 이루어져서 본대를 중심으로 싸운다 그러면 여차하면 지원부대가 본대화돼 가지고 본대와 병력을 합쳐서 같이 싸울 수 있다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보병부대를 중심으로 뭐 화력 지원 부대나 탱크 부대, 뭐 공군 부대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여차하면 총경격 시 총 공격을 할 시 지원 부대와 본대가 하나로 뒤섞여서 야 지원 부대 본대 이제 필요 없어 다 합쳐서 다 총공격이야. 뭐 이런 경우들이 이 화개지와 왕지가 함께 뭉쳐서 움직인다. 뭐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거죠. 생지가 돌격대, 선봉대 같은 역할이라면 보통 화개지는 후방작전참모부, 군수지원사령부, 뭐 화력지원본부, 뭐 보급기지 뭐 이런 거죠. 사주에 생지하고 왕지는 있는데 화개지가 없으면은 시작은 하고 중간까지 갔는데 저 뒷심이 약한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뒷심이. 화개지가 없으니까 뒷마무리가 약한 후방 지원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후방 지원 잘 되고 화개지 있고 왕지가 있는데 생지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려서 좀 문제. 시동만 걸리면 잘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보통 시동운이 들어오는 요 평관, 정관으로 안정시키고 이거를 안정되게 화력을 조절해주는 역할로서 후방 지원 부대인 인성이 붙어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실전사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관성과 인성이 합으로 연결돼서 관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주들 제가 많은 데이터들을 확인을 했더니 대부분의 경우가 보통 공부에서 조직과 관련돼서 연관돼서 움직이는 분들이 게다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를 권력화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권력 추구형 유튜버들 사주 중에 특히나 관성, 인성 결합된 경우들 근데 그 인성이 관성을 추종하고 있는 경우들은 내가 가진 지식 정보를 관에 제공하여 내가 그 권력을 갖고 싶어요 같은 형태인데 제가 오늘 샘플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가 아주 극현하는 그 아주 극단주의자들 유튜버들이랑 나 이쪽 곳이든 너무 극단으로 간 사람들은 저 거시기에 사람들이 좀 중도를 걸어야지. 극히 권력을 추구하는 보수 유튜버들 사주가 샘플에 우르르 나오길래 나 제꼈어. 자기가 알고 있는 인성 정보를 전부 다 권력 추구 쪽으로 형태니까 그게 권력지향형 유튜버가 되는 거죠. 권력지향형. 그러니까 보통 선거라든가 보통 정치적 논쟁에 강하게 들어가서 뭔가 선거판을 내가 좌지우지한다거나 어떤 후보 선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권력과 함께 영합을 해서 함께 붙어서 그 내가 권력을 추구하겠다. 약간 이런 형태들로 가는 형태. 근데 그게 관성이 나를 통제하기도 하고 그 관성이 내 것이 되기도 한다는 뜻은 내가 어떤 권력에 통제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가 관성으로 누군가를 통제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통제받다가 정권 바뀌면 통제하고 또 정권 바뀌면 통제당하다가 또 좋은 시절 만나면 통제하고 안 좋은 시절 만나면 통제당하고 거의 그러잖아. 관성하고 비겁이 붙어있는 형태는 결국 내가 권력을 잡고 남을 부리든가 아니면 권력을 잡은 권력이 나를 부리든가 그게 보통 주고받고 돼요. 주고받고.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일본군의 얘기들을 보면 그 일본이라는 조직, 일본군의 조직이 엄청난 체벌을 가진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체벌이 이루어졌어요. 매일 상급 군인들이 하급 군인들을 매일 때리고 강하게 체벌을 해. 왜? 군기 잡는다고.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2등병, 1등병일 때 맨날 얻어 터지다가 지가 상병 병장 되면 또 맨날 접해. 이게 결국 그놈이야. 내가 권력에 당하고
또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내가